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네의 방송 채널을 통해 한국어 뉴스 방송을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도체 산업 발전에 관한 국가운영위원회의 첫 번째 회의를 주재하면서 운영위원회 위원장인 박문진 총리는 반도체 산업 발전을 위한 우대 메커니즘과 정책 개발을 요청했습니다. 박문진 총리는 디지털 전환, 녹색 전환, 순환 경제 발전, 스마트 경제, 지식 경제, 공유 경제, 야간 경제가 세계의 목표이자 지향점임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베트남이 국가의 힘과 시대의 힘을 결집하려면 시대의 올바른 방향을 따르고 상황을 정확하게 평가하며 따라잡고 나아가고 이기고 라는 정신으로 신속하고 적절하며 효과적으로 정책 대응해야 합니다. 다가오는 기간에 우리는 특히 경제 성장에서 돌바꾸가 필요한 두 가지 평면 목표를 실현해야 합니다. 경제 성장은 국내 총생산 규모의 확대, 1인당 국민소득의 증대, 노동 생산성 증대, 국민의 물질적, 정신적 삶의 향상, 국가의 위상 제고로 이어질 것입니다. 총리는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투자, 수출, 소비 등 전통적 성장 동력을 쇄신하는 것과 함께 신성장 동력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는데 이 중 디지털 전환은 역사적 진보와 새로운 세계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혁명으로 각국이 집중하고 움직이는 큰 원동력입니다. 총리는 부처에 2030년까지 베트남 반도체 산업 발전 전략과 2050년 비전을 시급히 시행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닐슨 IQ 베트남의 조사에 따르면 평균적으로 각 사람은 라이브 스트리밍 판매를 시청하는데 주당 최대 13시간을 소비합니다. 동시에 베트남 소비자는 온라인 구매에서도 세계 11위 안에 들었습니다. 베트남에서 가장 인기 있는 라이브 스트리밍 판매 플랫폼 3개는 페이스북, 쇼피 및 틱톡입니다. 평균적으로 매달 5만 명 이상의 판매자가 참여하는 250만 건의 라이브 스트리밍 판매 세선이 있습니다. 인기 있는 5개 거래소의 매출은 평균 25조 3천억 동에 이르렀으며 이는 월간 약 10억 달러에 해당합니다. 전문가들은 소셜 네트워크와 전자상거래가 큰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근로자 그룹을 형성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고품질의 제품을 생산할 뿐만 아니라 사회를 위한 실질적인 가치를 창출합니다. 이는 필연적이고 인정받아야 할 추세입니다. 동나이 교육훈련부는 락홈대학교와 협력하여 중국어, 일본어, 한국어 교육 및 새로운 시대의 동나이성 청소년을 위한 기회를 강화하기 위한 솔루션 워크숍을 개최했습니다. Nguyễn Hùng, 성 인민위원회 부위원장 동나이가 교통에 대한 일련의 국가 핵심 프로젝트로 인프라 분야에 큰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동나이에 있는 한국, 일본, 중국 기업은 외국인 투자 기업 중에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지만 성내 이러한 외국과의 능숙한 인력은 현재 적고 실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습니다. 성인민위원회 지도자들은 성인민위원회 참모가 2025년 1분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성내 학생 제대 군인을 위한 중국어, 일본어, 한국어 교육 프로젝트와
계획을 공표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교육훈련부, 락홈대학교, 노동보훈, 사회부 대표들은 각각 현재 상황과 보통, 고등 및 대학 수준의 교육기관에서 중국어, 일본어, 한국어 교육 강화를 위한 해결책에 대한 토론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새로운 시대에 이러한 언어를 사용하는 동남아성 젊은이들을 위한 취업 기회입니다. 대면 강좌와 온라인 강좌 외에 외국어 교수, 학습 환경 및 지역사회에서 한국어, 일본어, 중국어를 광범위하게 사용하는 학습 및 실습 환경 구축도 필요합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12월 14일 자신의 정치적 미래를 위해 투쟁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 성명은 한국 국회가 이달 초 윤 대통령이 짧은 기간 동안 계엄령을 선포한 것에 대해 탄핵을 결정한 후 나왔습니다. 윤 대통령 2017년 해임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국내에서 두 번째로 탄핵된 대통령입니다. 윤 대통령은 국회에서 결정된 후 여기서 멈추고 있지만 국민과 함께 2년 반 동안 미래를 향해 걸어온 여정은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180일 안에 윤 씨를 해임할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어제 법원이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윤 씨가 해임되면 임시선거가 치러질 것입니다. 한국 국회가 윤 대통령 탄핵안을 통과시킨 후 외교 관계자들은 미국, 일본 등 주요 협력국 대표들과 회담을 가졌습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12월 14일 필립 골드버크 주한미국 대사를 만났습니다. 조 장관은 회의에서 미국과의 동맹에 고착된 한국의 외교 안보 정책은 임시 지도제 제하에서도 편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양측이 강력한 동맹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긴밀한 교류를 이어나가기로 합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날 김홍균 외교부 제1차관은 미츠시마 고이치 주한 일본 대사를 만나 윤 씨 탄핵안 통과와 관련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한국의 대일 정책은 계속될 것이며 정부는 양국 관계 발전에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동남아성 텔레비전 채널에서 방영된 한국어 뉴스를 시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시고 다음에 뵙겠습니다.